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기발한 이슈 속에서 재치 있게 종목 이야기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이항영의 딱 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눠봅니까? 네, 오늘은요. 약간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물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 얘기요? 네. 갑자기 왜요? 지난 22일 며칠 전이요. 알고 보니까 세계 물의 날이었는데요. 네. 세계 물의 날을 언저리에서 매번 유엔에서 물에 관한, 물의 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내는데요. 맞아요. 이번에도 물 보고서 나온 거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다루지 않았는데 미국 해외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CNN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안에서 뭐 물에 대해서 뭐 아껴 써라 이런 거 있는 건가요? 물에 아껴 쓸 정도가 아니라요. 앞으로 한 2015년 후에 보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향후 한 세계 인구의 40% 정도가 네. 물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그런 세대까지 온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죠. 네. 매 세계 인구 중에 40%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저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통계 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딱 보면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것도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소스 자체가 유엔에서 만든 자료니까 일단 믿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약간 진하게 나온 푸른색 나는 러시아 쪽이요. 네. 그리고 여기 캐나다 쪽, 그리고 네. 중남미 일부 지역은 좀 진한 파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물이 좀 풍족한 나라가 되겠고요. 약간 물이 좀 푸른색도 있지만 흐릿한 나라는 물이 약간 부족할 만 안 나는 나라. 네. 미국 이런 나라 물이 완전히 풍족하는 나라 아니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약간 진한 나라가 있는데요.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겠고요. 진한 나라로 갈수록 물이 아주 심각하게 부족하다.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고 아프리카 일부 보면은요. 물이 너무나 부족해서 정말 먹고 살기도 쉽지 않다. 그런 정도 아직 구분이 딱 돼 있는 이런 전체적인 지도가 되겠죠. 근데 뭐 미국이나 이런 거 보면 영화 속에 보면 계속 잔디밭에서 막 물 스프링클러 막 돌리고 그러잖아요. 물 부족 국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요. 스프링클러가 이제 자동으로 네. 전대받은 물 주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위해서 멋있게 보여서 한 것이고요. 그걸 24시간 스프링클러 줬다 그러면요. 우리 민영 씨 같은 경우만 줬다 그러면 바로 이제 큰 집 가죠. 잡혀. 네. 정말 이제 네. 처음에 몇 번 벌금 맞고요. 너무 네. 심각하면 정말 감옥까지 가고 이제 감옥까지는 아니겠지만 구류 한 30일 받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물이 부족해 갖고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이런 데 보면 뭐 LA 이런 데 가보시면 물을 뭐 충분하게 쓰는 것 같지만 LA라는 건 캘리포니아 자체가 결국 사막에 만든다 그렇잖아요. 지하수 끌어다 쓰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물이 들어오는 거가 보통 8시간 정도. LA에 쓰는 수도의 보통 거리가 8시간을 이동한다고 나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나사에서 미국의 전역을 조사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금 4년째 극심한 가뭄이거든요. 1년에 몇 번 비가 안 옵니다. LA 같은 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물이 부족해서 지금 지하수 조사해봤더니 향후 남은 물이 1년치밖에 없다는 정도가 아주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호주 시드니 있죠? 네. 시드니도 일부 지역은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을 아예 잔디바닥에 물 주는 걸 금지했어요.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밖에 안 주고요. 아예 금지한 호주 일부 지역은 금지를 해갖고요. 완전히 잔디밭이 파란 것이 아니라 이제 메말라 죽는 거 있죠. 그런 거 보여주고 있고요. 샤워, 이거 맨날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샤워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목욕물도 예전같이 목욕물을 받아갖고 가족들이 같이 써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물 부족한 상황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상관없이 공통된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물을 너무 많이 쓰죠.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밤낮으로 샤워한다고 물 많이 쓰는데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뭐 주요 기구에서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건지 현재 현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그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기구에서 이렇게 딱 발표했는데 세계 기상기구도 있고요, 유엔 국제 식량 정책 연구소도 있고요, 세계 수자원 포럼도 있는데요. 약간씩 틀리지만요. 2025년에선 6억 5천에서 9억 명까지 물이 부족하다. 2050년 되면 더 놀라지 마세요. 24억 명,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50%가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였고요. CK에서 유엔 국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거는요. 향후 25년 이내에 전 세계 5개국가 중 한 국가 정도로 심각한 물 부족 국가가 나온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물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물이 왜 부족해졌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경제 성장이 되고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당연히 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매일 안 씻던 사람들도 하루에 한두 번씩 씻고 이런 물이 나오는 거라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증가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가 10% 늘어날 때 물의 소비는 20% 늘어납니다. 그만큼 더 많이 사람들이 쓰는 거죠. 도시화만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50% 수준인데요. 2050년 되면 69%
20%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하면 당연히 자동차도 더 많이 타고 자동차 네. 세차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저는 이것도 오늘 조사해보다 알았는데요. 전 세계 물 깨끗한 물에 네. 수요의 70%를 어디서 쓰냐면 농지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인구가 늘으면 그만큼 먹을 걸 많이 먹어야죠. 먹어야 네네. 되잖아요. 쌀농사도 하고 벼농사 한번 다 지어야 되니까 그만큼 물이 필요한데 물이 그래서 더 부족해진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이유가 되겠죠. 주요 이유. 옛날에 TV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저희가 흔히 끓여 먹는 그 라면 있죠. 네. 라면 국물을 버리면 그 라면 국물에 10배를 써야지만 다시 깨끗한 그만큼의 물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라면을 많이 못 드시면 안 되겠네요. 그러겠네요. 일단요. 그럼 이런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수처리 산업을 저희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수처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그 수처리가 뭔지부터 한번 짚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물을 처음에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물을 취수하는 그런 단계도 있어야 되겠고요. 네. 생활용 그리고 공업용 농업용수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다가 이것만 하면 뭐예요? 공급하니까 파이프도 있어야 되고요. 물을 쓴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수 및 폐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또 잘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순환에 관련해서 모든 서비를 총칭해서 우리가 바로 물처리 관련 산업이다. 그런 얘기를 딱 쓰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수처리와 관련된 산업, 그 종목은 뭐가 있을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오늘 꼽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물처리 산업 이런 산업 자체가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산업도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공항이다, 항만이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보다 훨씬 더 세상의 규모가 크다, 설치 규모가 크다라는 걸 일단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해수 담수화가 있고 수처리막이 크게 있는데요. 해수 담수화는 해가 바다에 짜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닷물을 잘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말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중공업이 있고요. 관련된 거 프로젝트 하는 것을 GS건설, 대우건설, 삼성도 있겠고요.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쪽에 강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동에 가셔서 제2의 중동부 얘기할 때 스마트 원전 스마트 얘기하셨죠? 원전도 네. 바로 스마트 원전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해수 담수화랑 같이 들어간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관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물에 대한 나쁜 물을 좀 먹을 수 있게 하는 각종 처리하는 정화, 기술들이 있어요. 네. 예, 정화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코오롱인더, 도레이케미칼 이런 것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고요. 실제로 요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수처리 관련 프로젝트다, 태기계 산업 이런 거 하다 보면 철관해서 그럽니다. 왜냐면 어찌됐건 수도관에 연결해야 많이 되잖아요. 있어야 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이거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줄여볼게요, 위원님. 하나씩만 한번 위아래로 꼽아주신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두산중공업이 그런 쪽에서 보면 그런 쪽에서는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고요. 네. 요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도레이케미칼이 요즘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다. 그렇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해외 종목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준비를 안 하면 또 이양여행이 아니죠. 보시면요. 세계에서 최대 수처리 기술은 어디가 있냐면 비올리아 인바이러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글로벌 탑픽입니다. 미국 거예요? 어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게 프랑스 회사고요. 독일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네. 회사인데요. 이게 보면 작년 11월 달에 제가 방송에서 새벽 방송할 때 앞으로 25년 동안 투자할 만한 주식 10개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심장 얘기해 주시고. 심장혈관이 들어가고 교종치아 네. 관련된 게 있고 나머지 6, 7개는 IT 쪽인데요. 유일하게 우리랑 잘 모르는 기업이 딱 이거가 있었어요. 네. 이게 11월부터 지금까지 5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처리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바이오 관련 게 이미 100% 올랐습니다. 그러면요. 4개월 만에. 그 다음에 보면 ETF로는 말씀드리는데요. 네. ETF는 영업으로 CGV 많이 가시잖아요. 네. CGV가 아니라 우리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CGW를 보셔야 돼요. CGW. 네, 이거는 전 세계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구겐하임? 글로벌 네. 워터. 딱 이름만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글로벌 워터. 제가 이게 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네, 알겠습니다. 국내부터 해외 종목까지 저희가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습니다. 한번 관심권에 두시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수처리 관련 산업부터 그 해결 방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